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모의고사 여러분들 1회부터 이제 4회까지 실시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1회 모의고사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에 대한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문제들은, 시험은 어떻게 보셨어요? 문제가 되게 어렵거나 막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런 게 또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하고, 이렇게 또 모의고사 형태로 여러 과목이 섞여서 문제를 풀다 보면은 되게 헷갈리고 아는 것도 잘 기억이 안 나고 정리가 안 돼서 제대로 쓸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서술형만 어려운 게 아니라 뭐 단답식도 정확하게 답을 기입해야 되는데 그 답을 정확하게 어떻게 기입해야 될지 아니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모의고사 형태로 풀어보는 게 또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연습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을요, 어떻게 잘 정리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잘 대처해서 쓸 수 있는 뭐 연습을 하시는 건데요. 우선 문제 자체로는 되게 어렵거나 아니 되게 특이한 데서 나온 것은 없어요. 가장 이제 일반적인 것들을 물어보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이게 단체급식하고 식품위생은 범위는 되게 넓죠. 근데 딸랑 2문제 내지 3문제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되게 잘 공부를 엄청 많이 하는 데서 나오면 되게 유리할 수 있는데, 또 내가 이렇게 또 대충 이렇게 본 데서 나오게 되면 또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를 한 군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깊이 있게 되게 막 이렇게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 좀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중요한 데서만 출제가 됐다면 요즘엔 구석구석에서도 다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요, 1회 2교시죠. 전공 A 11번이 식품위생 문제예요. 문제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식품과 미생물 파트, 거기서 이제 조금 시험 문제 뭐 나오기도 하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나온 지가 조금 됐었기 때문에, 이제 나올 가능성도 있는 파트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거기 파트에서 뭐니 해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살균 소독 파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11번은 행복초등학교 급식소에서 오늘의 메뉴로 야채 샐러드를 배식하고자 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답을 작성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작성 방법은 뭐냐면요,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생식용 야채를 살균 소독하고자 할 때 적절한 소독제 명칭을 쓰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소독제 명칭은 상표명을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락스 이런 거 쓰지 말라는 소리죠. 대신 유효 성분의 이름을 제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차염소산 나트륨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락스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락스를 사용하죠. 근데 락스의 원래 성분명은 차염소산 나트륨이죠. 자, 그 다음에 물 50리터를 50리터를 소독에 적절한 농도로 제조하고자 할 때 필요한 소독제, 그러니까 상표명 락스의 양을 쓰라는 거죠. 자, 얼마의 소독제가 필요한지를 쓰래요. 소독제, 그러니까 락스의 양을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보면 차염소산 나트륨을 가지고 채소, 과일 소독을 할 때 적절한 농도라는 건 얼마를 의미하냐면 100ppm이었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요, 차염소산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과일 채소 소독에도 이용이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소독에도 이용이 돼요. 과일 채소 소독에. 근데 기기나 기구 소독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우리가 과일 채소 소독에 이용할 적인 농도가 100ppm 농도가 적절해요. 너무 높아도 안 되거든요. 100ppm 정도가 적절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시간도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죠. 이건 과하게 오래 또 침지를 하게 되면 침투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딱 그 시간도 적절히 지켜줘야 돼요. 100ppm 농도에서 어느 정도 침지해줬었냐면 5분 정도 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음용수로 여러 번 헹궈주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기기나 기구 소독에는 얼마까지 쓸 수가 있었냐면 200ppm까지도 사용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절한 농도의 것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지금은 과일, 채소 소독에 관련된 거니까 적절한 농도라는 건 얼마를 의미하냐면 100ppm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50리터를요, 100ppm을 만들고자 한대요. 50리터의 물을 100ppm으로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소독제의 양은 그랬습니다.
얼마가 필요한지 써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소독제의 양, 락스의 양을 쓰라 그랬는데, 거기 단, 소독제의 유효 성분 농도는요, 4%래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소독제의 양을 구해주시면 되죠. 우리가 소독제의 양은 이렇게 구했어요. 100만 분의 희석 농도 곱하기 유효 성분의 농도 곱하기 분의 100 곱하기 물의 양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물의 양은 밀리리터 단위로 바꿔서 곱해주시면 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우리 100만 분의 희석 농도 그러면 100ppm 곱하기 유효 성분 농도는 4%니까 4분의 100 곱하기 물의 양이죠. 물 50리터니까 50리터니까 밀리리터로 치면 5만 밀리리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죠? 공두개 정리하면 4분의 500이 나오니까요. 125ml가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쓰시면 돼요. 소독제의 명칭 써라 그랬으니까 순서대로 써라 그랬죠. 그럼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죠. 먼저 차염소산 나트륨 쓰시고, 그 다음에 얼마 쓰시면 돼요? 125ml. 대신 여기는 뭐까지 써주셔야 될까요? 단위까지 쓰셔야 되겠죠. 이게 리터가 될 수도 있고 그램이 될 수도 있고 뭐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여기는 밀리리터라는 걸 표시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을 쓰실 땐 이거는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단답형의 형태의 문제이니까요. 차염소산 나트륨 125ml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거 나온 김에 여러분 사용할 때 주의사항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럼 차염소산 우선 사용할 때 첫 번째 주의사항이 뭘까요? 우선 이게요, 식품 첨가물로 분류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되죠. 왜냐면 여러분 과일, 채소 소독에 사용하는 거는요, 뭐만 가능해요? 식품 첨가물용으로 분류된 것만 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거는요, 이 락스가 식품 첨가물로 표시된 제품인지를 확인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할 게 있어요. 사용 전에 반드시 뭐 하셔야 돼요? 농도를 확인해야 되죠. 사용 전에는 반드시 농도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희석을 해서 사용하니까요. 이 희석된 애의 농도가 100ppm이 맞는지를 사용 전에 농도를 확인해 준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우리 이런 소독제들은 단백질과 공전 시에는 효과가 좀 어때요? 떨어지죠. 그래서 항상 먼저 세척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소독을 해주는 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희석액은요, 미리 만들어두면 안 된 거 아시죠? 그럼 보통 이 희석액은요,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효과가 떨어져요. 살균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절대 미리 만드는 게 아니라 사용 직전에 제조해서 사용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사용상에 주의할 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때 주의할 점도 같이 연계해서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번 문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단체급식 문제입니다. 단체급식. 자, 그래서 여기 단체급식 문제인데 이 12번 문제 같은 경우 우선 보시면은요. 다음은 행복초등학교에서 새로 입사한 A조리원의 상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서술해 주세요. 서술형의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건 서술형식으로 써줘야 되는 문제네요. 자, A조리원이 이전 직장에서요, 소외감을 느꼈대요. 그리고 동료 직원들과의 사이도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조건보다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원만한 관계를 맺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거, 이걸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됐대요. 자, 그러면 작성 방법은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데요. 이 A조리원은 매슬로우의 욕구 계층 중 어느 욕구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것인지 매슬로우의 이론의 관계지어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맥클리랜드의 성취동기 이론에 따르면 이런 성향을 보이는 A조리원의 동기부여 방법을 2가지만 제시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마지막 동이 인적 자원 관리, 그래서 급식 경영 파트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서도 이 동기부여 쪽은요, 시험 문제가 나온 지 되게 오래됐어요. 다른 데들보다.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최근에 문제들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왔는데, 이 동기부여 파트가 제일 그 시험 문제 나온 지 제일 오래됐어요. 초반에 한 번 나오고 그다음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들보다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죠.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보는데요. 동기부여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 웨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인데, 그거에 대한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맥클리랜드의 성취 동기 이론하고 같이 연계해서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선 이 A 조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웨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이다 그러면 욕구가 계층을 이루고 있는데 몇 개로 나눠서 계층을 이루고 있어요? 5개. 그쵸? 가장 바탕에 있는 게 바로 뭐였냐면, 네, 생리적 욕구였죠. 생리적 욕구였고요. 그 다음에 이 생리적 욕구 위의 욕구가 바로 뭐였냐면,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그 위의 욕구가 생기겠죠. 사회적 욕구. 보통 우리가 이거 세 가지를 묶어서 저차원의 욕구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에서 더 진화가 되면 뭐가 되냐면, 총경 욕구. 이게 채워지면 그 위에 실현의 욕구가 생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욕구가 계층을 이루고 있고, 매슬로우는요, 항상 저차원의 욕구에서 고차원의 욕구로 뭐 한다 그랬어요?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만족된 욕구는 절대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다라고 봤죠. 그래서 만족되지 못한 욕구가 뭐예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선 이 사람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A 조리원은 이전 직장에서요, 소외감을 느끼고 동료 직원들과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대요. 그럼 뭐가 충족이 안 된 걸까요? 어떤 욕구가? 그렇죠. 사회적 욕구, 인간관계와 관련된 사회적 욕구가 충족이 되지 못한 상황이죠. 그럼 이 사람은 뭐에 의해서 행동을 했을까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럼 이제 이건 알았잖아요. 그럼 이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얼마나 서술형으로 잘 연계지어서 매슬로우 욕구 계층 이론과 관계지어서 설명을 해야지 제대로 된 2점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매슬로우는 만족되지 못한 욕구가, 그렇죠?